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작성한 문건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작성된 504개의 문건 중 일부인데요. 네, 삼성 관련 문건을 포함해 보수 이념 확산 지원 대책 등 위법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고일환 기자입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또 박근혜 정부 시절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이 중 일부 문건의 제목과 개요가 공개됐습니다. 먼저 2015년 4월부터 6월 국정환경진단 및 운영기조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보수파 지원 방안이 담겼습니다. 보수 농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등 홍보 역량 강화, 보수단체 재정 확충 지원 대책, 청년과 해외 보수 세력 육성 방안 등입니다. 2015년 7월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라는 문건에는 신생 청년 보수단체들에 대한 기금 지원 검토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수 이념 확산을 청와대가 직접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삼성에 대한 문건도 또 발견됐습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것인지, 정부가 개입한다면 의결권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한 것과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위원 구성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대목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껄끄러운 관계였던 서울시에 대한 문건도 발견됐습니다. 서울시 정책의 부당성을 알려나가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카카오톡 검색 기능이 좌편향적이니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건까지도 발견됐습니다. 청와대는 문건의 개요를 공개한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아니라 일반 기록물이라 판단했고, 이 문건들의 내용이 위법의 소지가 있는 지시를 담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문건의 사본을 특검에 제출하고 원본은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고일환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어제 예산 소위를 열고 밤늦게까지 추가 경정 예산안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여야 위원들은 핵심 쟁점인 공공부문 일자리 증원 예산을 놓고 여전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4당 간사회의를 열고 다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상징했던 미래창조과학부와 세월호 참사 여파로 탄생한 국민안전처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182인, 반대 5인, 기권 34인으로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1일 만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장관급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됩니다. 또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통합 개편되고 부 내에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설치됩니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외청으로 다시 독립합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가 재난컨트롤타워로 출범시킨 국민안전처는 2년 8개월 만에 해체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을 바꾸기로 한 것 역시 박근혜 정부에 대한 흔적 지우기라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 경호실을 대통령 경호처로 개편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같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어서기까지 극심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특히 추경안과 인사청문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면서 개정안도 동시에 발이 묶였습니다.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는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분리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과세 구간을 신설 주장했습니다.
추 대표는 법인세를 손내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각 사업연도 소득 200억 원 초과부터 2천억 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천억 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서 25%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소득 재분배를 위해 5억 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당이 세제 개편 방안을 건의해옴에 따라 민주당 또 정부와 함께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800여 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31만 명의 정규직 전환이 추진됩니다. 상시적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그 대상인데요. 네, 정부는 무기계약직의 처우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세롬 기자입니다. 전국 852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31만 명, 기간제가 19만 명, 파견과 용역이 12만 명 수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중 연중 9개월 이상 업무가 지속되고 2년 이상 근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은 올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을 심의해 의결했습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기존의 전환 정책과는 전혀 다릅니다. 파견 용역 근로자를 포함하여 전환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정규직의 연대와 협조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것입니다. 청소원과 경비, 시설관리원 등이 대다수인 파견 용역 근로자는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전환하되 업체와 협의해 전환 시기를 앞당길 방침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정규직 전환 대상이지만 한정된 기간에만 업무를 하도록 채용된 인력이나 교사와 강사 등 타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충분한 노사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400명 규모로 구성된 현장 지원단이 협의 조정 등을 도울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른바 준규직으로 불리는 무기계약직은 승급 체계와 인사관리 시스템 등을 정비해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자치단체 출연기관과 공공기관 자회사 등으로 범위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